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비슷한 주제로 논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이버 머니. 먼저 어제는 그 가상화폐 파동과 가상 투개표, 가상 선거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비슷합니다. 오늘도. 그 일전에 나는 비트코인과 파동과 관련한 글에서 그 황금만이 진짜 돈이라고 했습니다. 어제요. 그 며칠 후 일본인이 그 대한민국에서 그 비트코인 투기로 번 돈을 금괴 38kg으로 바꿔서 출국했다는 뉴스를 볼 수 있었다. 그 황금만이 진짜 돈이라는 명제에 이 사건을 대입해보면 그는 가짜 돈, 그러니까 사이버 머니를 진짜 돈으로 바꿔서 털어간 것이다. 그는 왜 달러도 원도 엔도 아닌 금괴를 가져갔을까? 황금이 진짜 돈, 리얼리 매러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설은 그 논설의 후속이다. 다음 사이버 일렉션. 올해 서기 2018년 무술년 6월에 그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선거를 한다. 지방선거 물타기식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고도 하고 있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들만의 잔치라고 할까? 서기 2002년 지방선거 때 전자투표제의 전단계로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이후 선거의 신뢰성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선거법상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컴퓨터가 연결된 개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데 중앙선관위가 법을 무시하고 사용을 강행했으니 선거의 신뢰성이 파국적으로 된 것은 예정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선거에 컴퓨터는 필요 없다. 컴퓨터 없이도 얼마든지 개표한다. 선거에 컴퓨터는 필요 없지만 사이버 야바이에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개표기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지만 전산조직 컴퓨터 시스템은 아니다 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잘 보여준 그림이 있어요. 그 여수 솔샘교회라는 데에서 당시에 한 중학생이라는 분이 그 그린 그림인데요. 아주 절묘합니다, 이거. 따라혀 기계장치 막 그러죠. 대법관들이. 그 국민이라는 사람들은 머리에 다 물음표가 달려있고 컴퓨터 개표기가 명백한데 기계장치라고 하는 그런 거를 풍자한 그 만평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개표기가 컴퓨터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전산 조직 컴퓨터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었다. 다음 선거 매트릭스. 우선 그 개표기가 홈표가 나오는 등 불안전하고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해킹이나 뭐 그런 거죠. 내부 조작 그런 거.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에서 개표 숫자가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에 16대, 17대, 18대 대선에 개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적법 절차대로 수개표 안 했었다는 것을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영상으로 다 찍혀 있습니다. 그 18대 대선에 그 천안 서북구 부정개표하는 광경이랑요. 그 18대 대선 때 경남 거제 부정개표 현장 포착한 거를 찍혀 있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그 정병진 씨라는 분이 그 자기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제가 그걸 링크에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을 했다면 그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서 빼박 캔트 선거 무효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체육관 개표를 하고 있는데 체육관 개표를 하고 있어요. 옛날 체육관 선거라고 하죠. 요새는 체육관 개표를 해요. 이런 개표 방식은 한 사람의 개표 참관인이 평균적으로 50여 개예요.
50여 개 투표구가 있어요. 한 개표소에. 그러니까 50여 개의 투표구를 한 개표소에 모아서 한다는 거죠. 많게는 한 120개도 되는 데도 있어요. 큰 지역 그 투표구의 모든 개표 과정을 참관하기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참관인의 시선이 하나의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5줄, 최소 5줄이죠. 5줄 곱하기 개함부부터 전자개표기, 그리고 심사집계부, 그리고 미불표, 그리고 위원 검열하는 거, 보고용 PC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분산되어서 돌아다니면서 막 그 개표 참관을 하는데 참관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분산되어 돌아다니다가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아니면 뭐 홈표가 나오더라도 운이 좋아야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아서 한번 포착한 적이 있어요. 홈표를. 여기 자세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방선거 곧 하잖아요. 2달 있다가. 근데 그 자기가 투표한 투표구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제 경우면 용인 수지구 동천동 제1투표소 거기 투표함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투표함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최소한 그 한 개표구에서 체육관에서 50개 투표구 거를 모아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 50명은 참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이 50명이고 더 많게는 무한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보장을 해야지 개표 참관이 되지. 지금은 그냥 기만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18대 대선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개표소 설비도예요. 이게 옛날 경기 남양주 건데요. 18대 대선 경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줄 혹은 반으로 열로 운영이 됐는데 그 새누리당이나 혹은 민주당이나 개표 참관인이 각 당마다 6명씩밖에 없었어요. 6명이 이 12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개표 참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는데 여기가 전자개표기 돌리는데요. 전자개표기 돌리고 있는 데를 보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개함하고 있고 이쪽 보고 있으면 여기서 또 개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개판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개함하는 데부터 이 개함 다 끝났다 그러면 그 전자개표기 돌리는 것도 다 보고 그리고 심사 집계하는 데까지 다 보고 미분류표도 잘 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 위원 검열하는 데가 있어요. 위원 검열하는 것도 잘 봐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록을 보고하는 보고용 PC가 있는데 거기도 보고 공표하는 것까지 다 참관을 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참관을 하는 건데 여기 보고 있으면 여기 개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참관인은 뭐 봐야 될지 몰라서 돌아다니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개표 참관 불능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서기 2014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4년 1월 17일에 사전투표제까지 부활시켰다. 사전투표제는 투표일로부터 개표일까지 공개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상태로 투표함을 보관한다. 그래서 이승만 3.15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전투표 부정선거였다. 19대 대선 때 사전투표지 기표를 한 소동은 그러니까 내 표도 혹시 하는 심리에서 그 사전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소동이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그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그만큼 국민 여러분이 사전투표를 신뢰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대선 후보는 그 사전투표율 25%가 넘으면 자기가 프리허그 하겠다고 했던 후보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그러면 선거 소송을 제기하는데 만약에 양승태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인데 대법관이라고 해요 일단. 대법관인데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그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을 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이 그 박근혜 청와대와 내통하면서 원세훈 부정선거 재판을 걸레로 만들어 놓고 법 같은 것은 무시하면서 그 선거소송 재판을 처박아 버리는 일도 있다. 최근에 엄청난 사법 파동의 본질은 그 원세훈 18대 대선 부정선거와 대선 무효소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다들 눈이 흐려져 있어서 그걸 알고 제대로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박근혜 청와대는 대단히 신경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수의 사람들이 눈이 떠지면 혁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거 매트릭스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인민들이 거의 유일하게 자기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투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살펴보았을 때는 매우 암담하다. 참정권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밥 먹고 노동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야 된다. 투개표 과정이 완전히 공개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면 그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같은 상황에서 투표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 그러니까 투표할 거면 자기가 개표도 다 감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지도 않으면서 투표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야, 한마디로. 중앙선관위와 일반 법원을 분리해야 하고 그 투표지에 일련 번호를 넣어야 하고 컴퓨터 개표기를 폐기하고 그 투표함을 옮기지 말고 투표한 곳에서 곧장 개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선거를 거부하고 보이콧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도 투표를 포기할 수 없다면 그냥 투표만 하고 손을 떼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자기 표가 제대로 결과 처리되는지까지 감시해야만 진짜 민주시민이다. 일단 사전투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투표지에는 일련 번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찍은 표에는 인격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지에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 용인 수지구 동천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했다면 개표 참관을 해서 용인 수지구 60곳이라면 나머지 59곳은 다 볼 필요 없이 동천동 제1투표구의 투표함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감시하면 된다. 개함할 때부터 자기가 은밀하게 표시해 놓은 표를 찾아보고 그 표가 있으면 투표함이 안 바뀐 것이고 그 표가 없어졌다면 표가 어느 과정에서 야바이 된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일련 번호가 없기 때문에 표시해둔 투표지를 체증하면 더 좋다. 그렇지만 투표지를 촬영하면 불법으로 되어 있고 걸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 만약 표가 바뀐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가는 460만 원 정도이고 법으로는 6개월 이내의 재판을 끝내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 법원과 선관위가 일원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법원이 부패했기 때문에 선거 무효가 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 무효가 되겠다 싶으면 그 법원이 선거소송 재판을 할지 안 할지 장담할 수 없다. 왜냐면 그 피고가 대법관이에요. 근데 대법원에서 재판하고 그러니까 피고를 패소시킬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지금. 만약 서기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려 한다면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서기 1980년의 개헌은 유신철폐 그리고 1987년의 개헌은 호원철폐, 직선제 개헌이었다. 그러니까 서기 1987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제6공화국입니다. 이번 개헌 시도는 그러한 개헌에 절실성이 없다. 박근혜도 탄핵당하기 전에 개헌하자고 했다. 그 저희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헌법 전문에 5.18과 촛불혁명을 넣겠다는 것은 떡밥으로 보인다. 차라리 경제 주권이 달린 중대사인
그 한미 FTA 그 찬반 국민 투표를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국민 투표는 투표율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투표함을 깐다. 그 반대 예로 옛날에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일 때 자기 명운을 걸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낮아서 못 갔죠. 그런 일이 있어서 자기는 뭐 사퇴하고 했는데 그렇게 그 시민들이 뽑아준 권력을 무책임하게 마음대로 사퇴하는 게 뭐냐면 그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오세훈 한명숙의 그 2010년 그 선거를 보면 그 역전패를 해요. 한명숙 씨가 그 야간에 개표할 때 역전이 되고 그 아주 수상하죠. 그게 다시 할게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 투표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투표함을 깐다. 그렇다면 그 꼬로만 개헌을 하자 한다면 그 투표를 해서 반대표를 던져야 될 것이다. 몇 프로든 까야 되니까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 그래야지 저지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방선거가 아직 몇 달 남았지만 당장 그때 닥쳐서 그 얘기하기보다 몇 달 남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리톡쇼였습니다.